안녕하세요. 네,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스입니다. 예, 제 옆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3년 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. 예, 그 당시에 5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뒤에 500만 원의 그 큰 수익을 이뤄낸 그런 성공 투자 사례인데요. 예, 3년이 지난 지금은 이 오피스텔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, 또는 그 당시와 지금의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. 예, 마찬가지로 이 일대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, 이 건너편에 보시면 저 뒤로 쭉 이 정자동 카페거리라고 하는 그 굉장히 괜찮은 상권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인근에 또 정자역이 있어서 역세권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생활권이 좋아서 이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 겁니다. 역세권이라는 그 장점과 또 더 나아가서 내세권이라는 그 장점이 또 있습니다. 김 PD, 내세권 뭔지 알아? 내세권이요? 네이버 세권이라고, 조금만 한 100m만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IT 기업이죠. 네이버가 위치하고 있어서 저 종사자들이 꾸준히 이런 오피스텔의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쪽에 보면 그 두산중공업도 있으니까 두세권,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또 조금만 가면 현대중공업 있으니까 현세권, 좀 저 앞에 저 분당 경찰서 있으니까 분세권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. 농담이었습니다. 이 푸르지오 3차 오피스텔은 2015년에 준공을 했는데요. 준공하기 한 3년 전에 2012년쯤에 그 분양을 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분양가는 평당 900만 원. 그러니까 제가 낙찰받은 이 목적물의 분양가는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오피스텔은 처음에 뭐 시세가 조금 오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을 때는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당연히 이 오피스텔에 그 구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 오피스텔의 그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그 대지권은 보통 한 2평, 3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랑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한없이 올라가긴 힘든 겁니다. 이 토지에 대한 가치보다 이 건물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서 건물 감가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등락폭이 비슷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준공 이후에 2017년도부터 한 2020년까지 시세가 거의 일정했습니다. 그 당시에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나온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. 이 일대에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푸르지오 시티 3차를 선호했던 이유가, 이 도로 맞은편에 보면은 그 현대 엠코 헤리츠가 있습니다. 이 엠코 헤리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렇게 창문을 보시면 일반 창인데 비해 제가 낙찰받은 이 푸르지오 시티 3차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이나 이렇게 소음이 심할 때 그런 방어에 대한 효과가 뛰어납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그런 생활 환경까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실내 오피스텔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이동해서 전체적인 그 주변 모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오피스텔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1층과 2층은 이렇게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부터 약 한 30층 높이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위로 보이는 저 30층짜리의 저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제가 낙찰받은 그 목적물은 20층입니다. 원룸인데요. 이 오피스텔은 그렇게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원룸, 투룸, 뭐 쓰리룸 다양하게 그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주로 이제 식당이 있고요. 이 전면으로 가면 주로 그런 편의 시설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저 올드페리더도 이제 입점했네요.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내가 네이버 근로자인데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다면 이만한 그 오피스텔은 찾기 힘들 겁니다. 이쪽으로 둘러가면 이제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이용자와 이 오피스텔 이용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환경도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제가 받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하시죠. 그러면 그 제가 낙찰받은 이 정자동 오피스텔에 대한 그 경매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
정보지를 보시면 20층이 경매로 나왔는데 전용 면적이 7.56평이었습니다. 예, 참고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테지만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이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은 50% 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경매 정보지를 다시 보면 그 당시에 무려 30명이나 입찰에 들어왔는데요. 2020년 그 중반기 그때 이 부동산 시세도 마찬가지로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이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그래도 경매니까 금매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2억 1,3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. 제 뒤로 29명이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짜릿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제가 뭐 취등록세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 2억 2,400만 원에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고요. 제가 그 아까 영상 처음에 500만 원 투자했다고 한 그 이유가 바로 낙찰 받자마자 잔금 낸 그 달에 3주 뒤에 세입자를 마쳤기 때문에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가 다시 회수를 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투자한 그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세입자를 맞추고 한 6개월 뒤에 바로 현재 그 시세대로 2억 3천에 매도를 했는데요. 제가 그렇게 단타를 한 그 이유가 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이미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현대중공업이 다 입주를 한다고 해도 그 시세가 굉장히 뛰어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. 대부분의 그 오피스텔은 아까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등락폭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충분히 500만 원 투자해서 뭐 6개월 뒤에 500만 원의 수익이면은 수익률 100%, 연으로 환산하면 연수익률이 200%가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매도를 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2022년도에 시세가 무려 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. 실제로 주변에 대한 그런 대기업들이 다 들어올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지만 대기업이 입주하는 그 순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조금만 더 가지고 버텼다면 더욱더 그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괜히 현장에 갔다가 조금 찝찝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그 큰 수익을 포기하고 더 멀리 장기적으로 여유있게 그 버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타를 선호하지 정말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장투는 어려운데요. 김 PD, 예를 들어서 김 PD한테 지금 내가 이 순간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전자를 택하겠어? 아니면 후자를 택하겠어? 전자를 택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분들은 당장 눈앞에 100만 원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가 그 앞날은 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뭐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 200만 원에 대한 그 확신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런 확신이 있고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더욱더 그 큰 수익을 뭐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오늘의 이 사례를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미래에 대한 부동산 그 시세의 변동성은 또는 주변에 대한 외적 효과 그런 내적 효과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발 좀 내가 지금 뭐 자본력이 없어서 이 부동산 경매를 못한다 그런 뭐 선입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든지 이 고액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런 500만 원의 소액이면 누구나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적은 돈도 얼마든지 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이런 비슷한 오피스텔을 올해 안에 낙찰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